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징계 사유와 절차 정당성에 대해서 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 5분 판례부터 계속 좀 이어서 보는 것들은 최신 판례에 속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징계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판례들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요, 택시회사 사례인데요. 콜택시 회사 사례에서 근로자한테 징계 해고를 합니다. 근데 사유가 뭐예요? 산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근데 근로자가 얼마를 납입하지 않습니까? 98만 8천 원을 납입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고를 했는데요. 특이사항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바로 모두 납입을 합니다. 뭐 사정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 취업규칙 중에 징계해고 사유에 뭐가 있냐면요. 운송수입금을 유용, 횡령하거나 3일 이상 미납하면은 우리 징계해고하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그걸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한테 징계해고했는데 특이사항은 그 직전에 바로 모두 납입했다라는 겁니다. 관련 법리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사유와 절차, 양정 이렇게 문제가 좀 됐을 때요. 여기서 이 절차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요.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을 때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누가 사실은 위촉을 하거나 해야 됩니까? 근로자 대표를 따로 뽑거나 뭐 노조가 있으면 거기서 위촉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별도의 이전부터 근로자들을 대표하거나 대변해왔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데 사정자가 임의로 근로자 측에 노측의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판례가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징계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 절차, 그리고 중간에 뭐가 정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양정이죠. 아마 사유는 인정이 될 겁니다. 산업금을 실제로 미납한 거는 맞죠. 그게 사유로는 뭔가 징계할 만한 사유로는 인정이 될 건데 과연 그게 해고할 만큼의 것이냐는 별도로 또 양정에서 살펴봐야 되죠. 그랬을 때 우리 징계, 해고, 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한번 보시면요. 일단 해고가 되는 순간 2, 3조 1항 들어오죠. 2, 3조 1항의 정당성이라는 거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과연 그게 이 사고개근책에 해당하는지는 뭐를 고루고루 살펴봐야 됩니까? 사업의 목적, 성격, 그 다음에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동기, 경위 그로 인해서 뭘 살펴봐야 된다? 그 사람을 가만두면 해고하지 않으면 그 기업의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이 있어?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대해? 중대할수록 해고가 가능하죠. 그 사람을 해고하지 않고도 어차피 맨날 지각하는 회사예요. 예를 들어서 맨날 지각하는 회사인데 지각 많이 하는 근로자 가만히 둔다라고 해서 해고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기업의 질서가 더 문란해질 게 있습니까? 이미 다른 근로자들 다 지각하고 있는데 그런 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해드렸지만 이 징계 양정에서 해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뭐를 강조해야 됩니까? 목적, 성격, 그쵸? 사업장의 여건은 사실은 뭐 규모나 이런 것들인데 크게 드러나거나 포섭에 전면 활용하기 어려운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목적이라든지 성격, 그 근로자의 직무, 지위, 비위행의 동기와 경위,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됐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 콜택시 회사의 목적과 성격, 그 사업장의 여건, 그 근로자가 운전기사님이었겠죠? 산업금을 미납하는 거. 그리고 그러면 산업금을 본인이 그냥 쓰려고 유용 횡령하려고 미납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종합해서 볼 때 뭘 살펴봐야 됩니까? 산업금 미납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그냥 두면은 그 콜택시 회사의 기업 질서가 정말 중대하게 문란해질 위험성이 커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판단을 한 걸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은 산업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것이 3월 15일자 교통사고 전인 3월 13일부터임을 인정할 근거는 없다. 무슨 소리냐면요. 이 근로자가 산업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게 교통사고가 나서 돈이 필요해서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교통사고 나기 전 3월 13일부터 이미 연체되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증거가 있다 없다? 없다. 근로자의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체액이나 일수를 살펴보면 교통사고가 나니까 합의금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데 좀 쓰느라 연체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 원고가 2002년 6월경부터 산학금을 납입한 것이 확인하는데 시용기간 3개월을 참석하더라도 2002년 9월부터 고정승무기사로 근무했을 것이 확인되고 회사가 뭐를 하냐면요. 100만 원 이상 산학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뭐 한다? 빨리 너네 성실하게 납입해라고 독촉장을 발송해요. 얼마 이상일 때? 100만 원.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아까 얼마 미납했다라고 돼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98만 8천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고가 근로자가 미납한 산업금은 100만 원이 안 돼가지고요. 회사로부터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제 받았어도 납입 기일에는 어떻다? 이미 다 납부를 했고요. 운전기사들은 산업금을 매일매일 사실은 납입하는 게 원칙인데 어떻다? 2, 3일분을 일괄 납입하는 것도 있었다.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사업장에 사실 이게 여건이라고 좀 포섭을 할 수 있겠죠. 근로자의 지위나 직무는 뭐예요? 운전기사. 직급이 뭔지는 안 나오죠. 그냥 다 똑같은 아마 기사님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나오는 거 회사가 뭐 100만 원 이상일 때 독촉장을 발부를 하는데 근로자는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다 납부를 했고 하루하루 해야 되는데 2, 3일분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일주일분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갑자기 100만 원을 일괄 납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징계한 사례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근로자가 심지어 그냥 일부러 늦게 낸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 합의금 때문에 좀 필요해서 지연 납입해서 98만 8천 원 모아가지고 위원회 개최정에 다 납입했죠. 그럼 이 근로자 해고 안 한다고 해서 이 회사의 기업 질서가 물러나게 될 위험성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왜요? 이미 다른 사람들도 다 2, 3일치 내고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납입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막 100만 원 납입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미 이 회사는 운송 수입금을 일일 납부하는 뭔가 기업 질서가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납입하고 좀 유연성이 큰 기업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로자 해고 안 한다고 해서 기업 질서가 물러나게 될 위험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좀 활용하실 것이 목성여지직 동경위태에서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너무나도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지위나 직무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주든 근로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찾으면 되니까 찾을 수 있고요. 사업의 목적이나 성격은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택시 회사는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기사님들이 산업금을 아예 불입을 안 합니다. 회사에 안 갖다 줘요. 운송 수입금을. 그러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운송 수입금을 제때 정확한 금액을 이제 모으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것이나 이 회사의 실제 운영 실태를 보면 그런 유인은 있을 것이나 실제 운영 실태를 보면 어떻다? 이 근로자 해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업 질서가 물러나거나 뭔가 해쳐질 그런 위험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징계 안 했다. 뭔가 비슷한 잘못을 한 다른 근로자가 나왔죠. 우리 판시사항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모두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형평성.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 징계 양정이 이제 문제가 될 때에는 여러분들 뭐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쵸? 상당성과 형평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성여지직 동경위태는 어디에 쓰여요? 상당성. 이 근로자의 잘못이 뭔가 징계에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가? 이 징계가 비위행위에 비해서 상당한가? 라는 거를 비추어 볼 때 목성여지직 동경위태를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평성은 뭐예요? 비슷한 잘못을 한 다른 근로자한테도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했나? 안 했죠. 형평성도 없는 처분이라서 뭐다?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이건 무효다. 요렇게 판단이 됐던 사건입니다.